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센트럴 치과병원 병원장 백인규입니다. 수석원장 박승주입니다. 박 원장님,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또 무엇인가요? 오늘은 치과 치료 전 환자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는 두 번째 시간, 치과 진료 유형별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치주 질환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충치, 보존, 보철 치료에 이어 오늘은 치주 질환이네요. 저희 병원에도 만성 치주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주 질환에 관한 질문들을 하나씩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잇몸 질환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잇몸 질환, 즉 치주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구강 내 세균입니다. 세균. 치아 표면과 잇몸 경계에 끈적한 플러그가 쌓이면은 세균이 번식하고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잇몸을 자극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염증이 잇몸과 치조골, 잇몸 주변의 뼈를 점점 손상시키는 것이죠. 맞습니다. 초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치석으로 굳게 되면 세균이 집처럼 쌓여서 염증이 지속되고 잇몸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생활습관이나 구강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 과정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개인의 전신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이나 당뇨가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하면은 잇몸의 회복을 늦춰서 잇몸 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다음 질문, 초기 잇몸 염증, 치은염은 어떤 증상으로 시작되며 치주염으로 진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치은염, 치주염 이게 모두 다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의 일반적인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초기 치은염인 경우에도요, 잇몸이 살짝 붓거나 양치할 때 조금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피가 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스스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잇몸이 조금 붉어지거나 민감해지는 정도가 바로 초기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점점 붉어지고 간질간질한 느낌이나 약간의 불편감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관리만 받고 치료만 해주셔도 대부분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은염을 방치하게 되면 염증이 잇몸 뼈까지 내려가 치주염으로 발전합니다. 이때는 잇몸을 지지하는 뼈가 점점 녹아가면서 손상이 되고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 치은염과 달리 치주염은 단순 스케일링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심할 경우 수술 등의 전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케일링과 깊은 잇몸 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스케일링, 깊은 잇몸 치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일단 스케일링은요, 치아 머리 부분에 붙어있는 치석들, 이거를 주로 제거하는 거를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해가지고 초기 염증을 완화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반면 깊은 잇몸 치료, 치근면 활tex술이라고도 하는데 잇몸 속 깊은 안쪽까지 치근면에 있는 치석과 염증 조직까지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케일링이 잇몸 치료의 첫 단계라면 깊은 잇몸 치료는 잇몸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청소하는 심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주염이 진행된 환자에게는 이러한 깊은 잇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잇몸 수술은 어떤 상황에서 시행하게 되나요? 치석이 뿔이 너무 깊은 곳에 붙어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잇몸을 살짝 벌린 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제거해야 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잇몸 수술입니다. 또 잇몸이 많이 내려간 경우에는 잇몸 이식이나 재생술을 통해 기능과 신미성을 함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염증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아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잇몸 뼈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양치만 해도 피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잇몸 건강의 위험 신호인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난다는 것은 잇몸이 지금 위험 신호,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잇몸은 일반 칫솔질로 피가 나지 않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출혈이 막 좀 된다면은 염증이 조금 진행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염증 때문에 잇몸이 좀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가 나는 겁니다. 만약 출혈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에 관리하시면 심각한 치주 질환으로 진행되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심해지면 잇몸 질환을 의심해야 하나요? 입냄새는 잇몸 질환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요,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며 황화물 같은 강한 악취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특히 잇몸 포켓, 치주낭이 깊어지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그 틈을 타 혐기성 세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입냄새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입냄새가 느껴지시면 구강 청결 문제로만 보지 말고 검진을 통해 잇몸 상태를 확인해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과에서는 잇몸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나요? 엑스레이가 꼭 필요한가요?
기본적인 진단은 탐침 검사로 시작이 됩니다. 잇몸과 치아 사이에 치주낭 깊이를 측정해서 염증 정도와 뼈 손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잇몸 상태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석, 그리고 잇몸 뼈의 손상은 엑스레이를 통해서만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초기 치주염처럼 외관상 멀쩡해 보이더라도 뼈 손상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탐침 검사와 엑스레이를 함께 시행해야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잇몸 질환은 왜 자꾸 재발하나요? 치료 후 유지 관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치주 질환은 만성 질환이라 한 번 염증이 생기면요, 그 부위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잇몸 깊숙한 부위는 혼자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균이 좀 쉽게 쌓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치주 검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실, 치간치수 이런 거를 잘 써주시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오셔가지고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집에서 잇몸 건강을 관리할 때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치아 사이 청소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 전체 면적의 약 60% 정도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부위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입니다. 잇몸을 누르듯 강하게 닦기보다는 잇몸과 치아의 경계를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듯 닦아야 합니다. 너무 세게 닦으시면 잇몸이 내려가거나 치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흡연은 잇몸 회복을 늦추고 염증을 악화시키며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도 잇몸 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방 중심의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잇몸 질환의 진행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잇몸 건강은 평생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집에서의 올바른 양치와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만나요. 안녕. 임플란트 시술은 많이 아픈가요?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도 있나요? 통증이 좀 지속되거나 뭐가 흔들리는 느낌이 좀 있거나 우리 발음과 달리 실패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